우리 시아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바꿔 앱을 휴대폰에서 보았다면 어떻게 할 거야? 대금이. 그냥 관심 없어서 안 갈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안 뜬다는 점에서 뭔가 해킹 프로그램 같아서 아예 무시해버릴 것 같아. 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 대금이. 입장을 바꾸 생각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나는 표지에서 입장 바꿔 복수하세요라고 돼 있어서 뭔가 약간 입장을 바꿔가지고 뭔가 복수라는 그런 약간 뻔한 종류의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러지 않아가지고 좀 의외여서 신기한 점도 있었고 또 이제 복수를 안 하니까 조금 답답한 점도 있었어. 끝났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금이. 네. 너가 만약 부모님이랑 몸이 바꾸나, 너가 만약 주인공이 돼가지고 엄마랑 몸이 바뀌면 너를 괴롭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채환이.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냥 혼낼 것 같아. 나도 이치했던 것처럼 나도 혼냈을 것 같아. 잘못한 거 바로 잡으자니까. 너가 만약 너 친구가 너의 비밀을 폭로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음, 채환이 여기 없지. 만약에 그 친구가 이 책에서처럼 유일한 친구라면은, 한 번쯤은 봐주겠지만, 뭐, 다른 친구도 있다면은, 바로 절교해버릴 것 같아. 나 나도 친구가 여기 있어도 한 번 잘못해도 한 번은 봐줄 것 같아. 한 두 번 봐줄 것 같거든 나도. 그치만 만약 뭐 아주 개인적인 비밀이냐 그런 거면 나도 좀 화낼 것 같기서 해. 너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몇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책인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섞어놨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 같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문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여 생기는 갈등? 뭐라고? 무슨?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생기는 갈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 못해 생기는 갈등.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누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주인공, 갈등이 엄마, 엄마와 주인공이 있고, 엄마와 주인공 사이의 갈등. 자, 이 엄마와 주인공 사이는 왜 갈등하는 거야? 주인공은 뭔가 좀 엄마가 뭔가 섭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딱히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냅두는 거죠. 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말했듯이 이 이야기의 중심축에서는 바꿔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엄마와 자녀가 딸이 몸이 바뀐 거지. 그래서 어쨌든 엄마와 딸이 서로를 뭐 하는 과정? 예. 이해하는 과정이 그려지겠지.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바꿔라고 했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한자성어로 뭐라고 그래? 알아? 역지사지. 역지사지 들어봤어? 네. 네, 역지사지라는 말이 한마디로 서로의 위치를 바꿔서 즉 내가 지금 대금이나 최한이 같은 학생이었다면 반대로 대금이나 최한이가 지금 독서교실 선생님이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역지사지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엄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한 부분 그려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 엄마와 딸의 문제만 나오나? 또 화영이하고 주인공. 아.
화영이하고 주인공 사이는 무슨 얘기야? 아니지. 약간 반 약간 뭐 친구들하고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왜 반친구들 주인공 사이는 무슨 일이 벌어져? 왕따 단체로 왕따. 어? 그 무슨 단체로 왕따 시켜요.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 폭력이라 해야 되죠. 학교 폭력이라고 봐도. 그건 학폭 문제가 다루고 있다. 학폭 문제. 또 이제 다뤄지고 있는 빵집 빵집 뭐? 갑질 아, 사장의 직원 갑질. 빵집 사장의 직원 갑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렇지, 그 얘기 다 오지. 또 음, 그거만 있어? 가족 문제. 가족이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주인공과 오빠는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아,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아. 자, 가족 문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 46쪽을 봐볼까? 할머니가 있구나. 할머니의 뭐, 할머니의 차별 같은 느낌이에요. 그거를. 엄마랑 손녀한테 차별스럽게 대하는 느낌? 할머니와 며느리, 네. 엄마. 이런 걸 혹시 백발틱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고부 갈등. 백발틱이란 말 들어봤어? 아, 고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고부 갈등이라고 그래, 고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어머니가 누구고?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지, 할머니. 네. 며느리가 누구고? 어, 저기 엄마지. 지금 할머니, 엄마는 사실은 고부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요즘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에서 벗어나서 요즘에는 장서 갈등이라는 게 새롭게 생겨났대. 혹시 장서 갈등, 외할머니랑 아빠랑 싸우는 건가? 어떠셨어요? 외할머니와 아빠 사이 갈등. 즉, 장모와 사위 사이. 예전에는 왜 고부 갈등이었었는데, 현대사회 와서는 장서 갈등으로 바뀌었을까? 혹시 그 이유를 알아? 요즘 옛날 남자인 건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지금은 남자인도 요즘과 다 비슷비슷해졌으니까 음.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간 거야. 시집 갔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시집 갔다. 시집을 갔어요. 아, 시집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자가 시부모,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집에 갔다는 소리구나. 시어머니의 집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시어머니 집으로 간 거야. 거기는 그러면 남편의 가족들만 있는데 여자만 들어온 거잖아. 이해가? 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구조야. 함께 살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뭐 처가와 화장실은 멀면 멀수록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처가를 가지 않았어. 처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때. 그러니까는 사위하고 장인, 장모가 별로 부딪힐 일이 맞다. 없던 거죠. 조선시대 후기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편할까, 외할머니가 편할까? 외할머니? 여러분 엄마 외할머니. 입장에서 엄마가 더 편해, 외할머니가 더 편해. 엄마가 외할머니? 편하지.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 외할머니가 편하지. 외할머니는 자기 엄마잖아. 엄마의 네. 엄마잖아. 근데 여러분 할머니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기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와는 사실 관계가 딱히 없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도움 받는 경우가 많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함께 살거나 가까운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여러분 아빠 사이가 아빠가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장모와 사이 사이의 갈등이 장소 갈등으로 요즘에는 좀 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가정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 아니야. 그 최한이가 자기네 집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집은 할머니 댁과 더 교류가 많은지 아니면 외할머니 댁과 교류가 더 많은지 어때 최한이는 좀 어떤 것 같아? 음, 둘 다 교류가 없어? 딱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태금이는 저도 그런 거 없다. 화목하게 지내는데요. 딱히 교류가 오히려 아빠랑 할머니가 더 많이 싸우는데. 할머니가 많아서 음. 네. 어쨌든 이게 집집마다 다른데 어떤 집은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집이 있고 어떤 때는 외할머니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층에서 보면 이런 가족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런 가족 문제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부장적 분위기라는 거 혹시 알아? 네. 뭐야? 가, 약간 아빠 중심. 그렇지. 아빠 중심, 남자 중심. 가부장 사회에서 아빠, 남자 중심이었던 그런 사회. 왜 가부장적 분위기, 아빠 중심, 남자 중심이 왜 문제라는 거야? 불평등하니까. 어? 전부 다 아빠만 챙겨주고, 신, 이쪽에서. 며느리 안 챙겨주는 거니까, 할머니가. 어. 그래서 보면 63쪽에 보면 평소에 엄마는 어땠다는 거야? 64쪽 보면. 이 책에서 보면 그동안 그 엄마는 착한 엄마여가지고 아빠나 오빠한테는 잔소리를 하지 나는, 않았던 하나요. 그런 캐릭터 나오잖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남자 중심을 인정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것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이 책에서는 있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바로 지금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요거까지 나오죠. 뭐? 진로 진로, 문제. 왜 진로 문제 나와? 꼬비 파티시에니까. 아, 이 아이가 꿈이 파티시에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에 대해 그 파티시에라는 어떤 그런 직업에 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금은 어땠어요? 이 책이 전체적으로? 초반에 별로 재미없을 줄 알았었거든요. 음, 읽다 보니 계속 몰입 확실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떤 요소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었어? 얘가 오글거린다랄까. 어? 얘가 오글거리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꿀거리는 느낌이 있었어. 자, 최하위가 짜증나게 그런 건 없고 다 재밌기만 했어요. 저도 초반부에는 약간 뻔한, 주인공이 처음에는 안 좋다가 끝에는 좋아지는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음, 뒤에 갈수록 뭔가 특별한 점이 많이 생겨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쪽에 넷째 줄. 자, 엄마의 말버릇 뭐? 내가 이해해 주라. 내가 이해해 주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요, 요 말에 대해서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요? 불만. 왜? 항상 자기가 샤는치만 이해하라고 하니까. 어,
엄마는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제대로 처리를 하기에는 바쁜데, 할머님 이게 시험 그런데 아예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기에는 그러니까요. 음. 여기 뭐라고? 이 아이가 이제 불만인 이유가 뭐야? 네가 이해해줘야라는 말을 그 불만이 이유. 항상 자신한테만 그 말을 하니까 자신한테만 그 말을 하니까 그렇다. 그럼 엄마는 왜 이 딸한테만 그 말을 하겠냐는 거지. 약간 다른 애들 그 사람이 말하면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불을 후르게 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기자 시어머님. 그래서 이거다. 최근, 네. 음, 저도 약간, 그런 면, 대금이가 말한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만약에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딸만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고 안 혼내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서 안 음, 혼낸 사람은 점점 혼내기가 어려지고 원래 이제 음, 꾸준히 조금씩 하던 사람은 더 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엄마가 내가 이해해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엄마 같은 경우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질서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남성 중심의 질서에 대해서 엄마는 그거를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뭐 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엄마 자신이 참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누구도, 너도 뭐 해야 된다? 네가 참아야. 참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가정의 분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누군가가 그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엄마가 이 딸에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여자가 참아야 된다. 여자가 뭐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반면 딸은 엄마 이런 말에 대해서 불만. 불만. 문제의식을 가져. 그리고 딸이 지향하는 건 뭐야? 아빠랑 오빠도 혼내는 거. 음, 아빠랑 오빠도 똑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잘못한 것들 좀 혼내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몸이 바뀌면서 사실 그 벌어진 해프닝인데 그중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여줄 것들은 평소에 이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엄마 입을 통해서 얘기함으로써 그런 가족 관계를 새롭게 재편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6쪽. 일곱째 줄 끝부분에 다른 여자애들이 화영이를 보며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셈이었지. 다른 여자애들이 화영이를 보며 웃는 게 왜 웃었을까? 화영이를 보며. 음, 허영이, 하영이 때는 너무 잘 어울리니까 약간 소외가 느껴졌달까? 그래서 아이들이 화영이를 보고 웃는다고? 아이들이 화영이를 보고 웃은 까닭이 뭐냐고. 참, 화영이가 5시에 부르봉제과점에서 모인다고 쟤한테는 말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딴 애들은 이미 그게 사실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서 웃는 거죠. 대금이 이해했어? 네. 이 상황이. 그렇지. 지금 이 화영이가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을 이게 뭐야. 골탕 먹이려고. 근데 주인공은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라고 막 약속하잖아. 그걸 보는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 아이가 넘어간다. 속아 넘어간다. 라는 거를 옆에서 구경하면서 재밌어 이렇게 기득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9쪽.
여기 중간 부분에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어라고 있거든? 찾았어? 네. 어. 요 왠지 쉽게 보이는 말투에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어라는 그 부분, 이 주인공의 심리는 뭘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좀 더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음, 그러니까 바로 이거 방안 대체 방안이라든가 할거 해줄 것 같은 마음, 해주는 마음. 음. 자, 잘 관. 시안이 아, 자기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해한다고 약간 넘어가야 하는 모습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어요. 말하자면 화약이 우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엄마가 먼저 보니 얘기하기가 민망했다. 그래도 단짝이 한 명 있으니까 콕 좀 왕따를 하는 거 그렇잖아. 내가 뜸을 들여 엄마가 가르쳐도 말했다라고 부분에서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나름 심각한 문제인데 고민인데 그걸 상대가 큰 고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상했던 거지. 그렇게가 느꼈던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 나의 문제,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를 남들이 그거를 같이 심각하게 안 받아줬을 때는 상당히 자기가 좀 억울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혹시 태양이나 대금이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 아니요? 없고, 아니요? 태양이도 없고. 자, 그다음 20쪽. 오빠가 쥐똥만큼 양보했지만 그래도 몰래 더 할 줄 모르니 감시해야 했어. 엄마가 담당할 악역을 내가 맡고 있다니 참. 뭔 말이야? 오빠가 저거, 자기가 숙제해야 된다고 오빠한테 비키라고 했더니, 음, 원래는 아예 안 비켜줄 거를, 이번에는 웬일로 이제 한 판만 하고, 어, 한다고 해서 조금은 양보를 한 건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양보했다는 것들은 결국은 이번 게임 한 판 하고 바로 비켜주는 한 판 더 하고 이렇게 비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쥐똥만큼 보고 쥐똥만큼 양보했다라고 이제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쪽 보면 24쪽? 자, 자기가 치킨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3월 초에 화영이란 존재를 알아보지 못해서. 음, 그리고 어,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서 맨 처음에 말싸움을 해서요. 그래, 그래. 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학급에 들어가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 반에 어쨌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일진이 있어. 그 얘들은 다 걔 편을 들어.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전학을 가서 처음 봤어.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나갈 거야? 취한이? 음, 그냥 애초에 말도 안 걸 것 같은데요. 애초에 말안 되고 스스로 따가 되는 거야? 근데 딱히 애초에 별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음. 대금이. 저도 딱히 문좀 말 잘 안 걸 것 같아요. 낯이 많이 그려가지고. 그럼 뭐 근데 친구 없다?
그치만 다른 애들 몸도 다 아, 과줄 것 근데, 같아요. 다른 애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거나, 그 그룹에 끼려고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약간, 그런 건 잘 왜냐면은, 못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게 끼면은, 음. 음, 저기서 어쨌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은, 아, 지금처럼 어쨌든, 약간 뭐 배신했다 해가지고 얘보다 지금 더 심하게 찍힐 거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약간 중립 상태를 유지해서 누가 먼저 다가오면 모를까, 음, 먼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24쪽 마지막 줄기에, 이제 여우는 내게 마지막 ip새 같은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했어? 네, 마지막 남은 친구. 마지막 남은 친구? 네, 최현이. 마지막 입세가 약간, 음, 뭔가 마지막 희망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응. 그리고 혹시 마지막 ip새라는 소설책 있는 거 알아? 아니야? 아마, 알긴 아는데 읽어보진 몰라요. 않았어요. 마지막 ip새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아픈 환자가 그 나뭇잎의 ip새를 바라보면서 저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해. 근데 그 사실을 알은 뭐 이렇게 화가 있는 누가 이제 그 벽에다 그려줘. ip새를. 그럼으로써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라고. 그런 내용이야. 감동적인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ip새 같은 존재라고 했는데 이제 여울이 되게 마지막 ip새 같은 존재라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요거만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끝난다.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힘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는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도 이 내용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자, 26쪽. 자, 비밀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밀일기를 썼을 때 어떤 그런 좋은 점, 장점은 뭘까? 딴 사람한테 알리지 알고 싶은 음, 속마음을 그냥 마음껏 써놓을 수 있어요. 아, 대금, 자신의 마음을 막 쓰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말한 대로 비밀일기를 어떤 그런 쓰는 이유들이 남에게 밝히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가 거기다가 기록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이고, 비밀일기를 어떤 쓰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 효과가 또, 덤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비밀일기를 쓸 계획이 있는지, 만약 비밀일기를 쓴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 어떤 감정을 주로 털어놓을 것 같은지. 저는 일단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쓴다면은 음, 보통 내가 막 기쁜 얘기는 그냥 일기장에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뭔가 화가 나는 마음 위주로 쓸 것 같아요. 아, 대금이. 저는 그냥 비밀 일 자체 안 쓸 것 같은데요. 음, 저 원래 핸드폰 게임하는 면 아예 안 써가지고 전화하는 데랑 자, 문자랑 카카오톡도 거의 안 써가지고 그래. 46쪽. 인스타그램. 46쪽에서 지금 보면 할머니가 엄마하고 요 손녀를 대하는 분위기가 대할 때 다르거든? 어떻게 다른지를 또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할머니와 주인공을 다루는 할머니의 마음이 다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채팅창에다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엄마하고 힘들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을 쓰고 그 행동의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해보고 분석해서 써보고. 그래서 여러분 채팅창에다 쓴 다음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시간 3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주겠습니다. 7분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10분.
잘했어. 아니요. 해, 저도 아니요. 천천히 해. 저는 끝냈어요. 어, 대금이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래? 아직 더, 이제 한 3분의 2 적었어요. 음, 자, 대금이가 한 대까지만 할까? 그거 끝나요. 그래.
자, 대금부터 발표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손녀한테는 오늘 우리 소녀딸이라고 하는데, 며느리한테는 왜 이렇게 늦게 받는 트집을 주는데, 그 음, 이유가 손녀딸을 사랑하니까 그런 건데, 며느리는 그러니까 아들이 사랑해서 결혼하기 허락한 거지, 자신이 원한 건 아니니까 약간 좋게 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샤이는, 샤나, 발표. 제가 음, 일, 일단은 할머니가 엄마한테는 이제 약간 쌀쌀하고 화를 많이 내고 트집을 많이 잡고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한테는 따뜻하고 칭찬을 많이 하고 챙겨주죠. 근데 아마도 이제 엄마한테 그런 이유는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나 관심이 없으니 칭찬을 받을 일을 하는 것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마도 어, 어, 그 이제 아들이 약간 아들을 아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제 엄마보다 비교적 귀엽고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게 많이 보일 거고 음, 어리니까 화를 내거나 입장을 표현하지를 않으니까 음,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기의 DNA, 자기의 피가 누구랑 섞여 있는 거야? 아빠. 아빠하고 섞여 있고 다시 아빠의 피가 딸에게 섞여 있잖아. 손녀한테 같이.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DNA가 한 4분의 1 정도는 누구에게? 딸에게도 가 손녀한테. 있는 거야. 손녀한테도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나의 분신, 나의 연장선을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남이에요. 남이 안 나.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유전자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끌림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아들을 두고 남편을 두고 갈등할 수도 있어. 왜? 예, 왜냐면 이제 음, 할머니는 약간 우리 아들이잖아. 음, 네, 할머니 우리 그러니까 아들, 내 아들, 우리 아들. 내가 사랑으로 키웠고 앞으로 나에게 뭐 해야 돼? 효도해야 될 내 아들이잖아. 맞아? 네, 반면 엄마는 뭐라고 생각해? 남. 남? 아니, 엄마 그 입장에서. 아들을 아, 데려간 사람.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엄마 입장에서 어쨌든 자기 남편이잖아. 네, 그 자기 남편과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남편은 할머니께 아니라 누구 거인 거야, 쉽게 말하면? 안 내고. 아내 거야죠, 아내 거. 그런 부분에서 이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또 남자를 둘러싸고 우리 사랑 갈등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의 어떤 그런 쟁투전? 이런 것들이 벌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어때, 이런 해석에 대해서? 말이 안 돼? 아니면 말 돼? 말이 돼요. 네, 말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면 과연 채연이와 대금이가 나중에 여자친구 되려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내가 정말 금이 오게 키웠던 아들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뭐야, 우리 아들을 사랑해준 여자라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사랑해준 여자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시각을 갖고 바라볼 것입니다. 어때? 대금이는 어떤 시각이 된다 생각해? 음, 어떤 관점이어야 된다 생각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 빼앗아간 여자? 아니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 주연 사연이 제 아들 살기 좋은 사람을 가는데요. 뭐라고? 제 아들을 사랑해주는 좋은 어, 사람이 갈 것 같아요. 뭐 어,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어, 시아님, 저는 아마도 후자일 것 같긴 한데, 만약 어, 아니라 해도 좋은 거는 일단 후자죠. 자, 책 69쪽하고 82쪽 보겠습니다. 왜 쌤이 69쪽하고 82쪽을 보라고 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69쪽 읽어보고 80쪽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쌤이 69쪽과 82쪽을 읽어보라고 했는지. 알았어? 아직이야? 왜 쌤이 콕 집어서 그 두 개를 보라고 했는지? 엔, 빵집 1이랑 관련된 건 확실한데, 출근도 관련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69쪽하고 82쪽. 82쪽이었구나. 69쪽하고 82쪽. 아, 이쪽이었구나. 69쪽, 82쪽. 힘든 점인가? 응? 서로의 힘든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야? 이게, 서로, 그러니까, 엄마는 약간 처음 공유해서 나가는 건데, 그 음, 자신의 그 학교에서 약간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 그래서 둘 다 힘든 일이 있다. 또 힘든 일이 있다 해서 끝나는 거야? 주한이는 어떻게 봤어? 저도 둘 다 힘든 일이 있다까지만. 근데 둘 다 힘든 일이 있는데, 딸은, 처음에는, 딸은 엄마의 힘듦을 이해한 거잖아. 아, 딸이 아침 출근길에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야, 엄마 힘듦 우리 이해했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 반면에, 82쪽에서는, 엄마가 딸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알게 딸이 됐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힘들게 지냈구나라는 것들,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한 거잖아. 결국, 아까 우리가 말했던, 바꿔. 라는 책 제목에서 바꿔인 이유. 결국 뭐 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꿔 생각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하지. 역지사지인 거지.
근데 이게 역지사지가 생각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여기 아예 뭐해? 몸이 바뀌었어요. 체험까지. 체험까지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또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네. 자, 그 다음에 91쪽. 에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직장에서의 뭐에 대해서 힘든 거요. 힘든 거, 직장에서 힘든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이른바 갑질, 뭐 갑질까지는 뭐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힘든 직장 생활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런 얘기 나오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어.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런 거야. 아파도 못 쉬는 엄마 처리가 너무나 안타까웠어. 이런 게 파티시가 되는 길에는 정말 안 두고 싶더라고. 라고 했던 그 부분들. 이 부분이 갖는 의미는 뭐야? 음, 진로 문제. 진로 문제? 또 대금이는 저도 딜러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자, 그렇지.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자기가 환상으로 품었던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측면 외에 여기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런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하는지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때 여러분들은? 어른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일하시는 것 같아? 별 문제 없이. 힘들게 일하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그러면 그런 게 이해가 가? 힘들게 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면 이 아이처럼,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까지 일해야 되는지, 그럼 그만두지. 좀 쉬지. 좀 슬슬 하지. 왜 맨날 저 힘들어 죽겠다면서 저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해가 가요. 시간이 어떻게 이해가?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 결국엔 약간 쉰다는 말은 음, 그 어쨌든 어떤 회사든 자기가 사장이 아닌 이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그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와서 일해야 될 거를 아, 쉬니까 열심히 안 하고 노네? 약간 이러니까 미움을 음, 사게 되고 그 음, 말은 결국에는 직장에서 별로 안 좋은 처지를 받게 되니까 음, 그러다 보면은 받는 돈이 줄고 그럼 이제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음, 돈은 여러 가지에 다 쓰잖아요. 음. 대금이. 저도 알 것 같아요, 부모님 힘든 거. 음, 저, 어, 저도 학교에서 PPT 만들어 해봤거든요. 음, 저 음악으로 PPT 그거 만드니까 너무 음. 힘들었어요. 한 돈 하는 건 힘든데, 어. 다양한 PPT를 만드는 엄마가 잘 힘든 걸 알게 되었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런 부모님, 어른들의 세계가 힘들다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그런 어른들에 대한 어떤 의문표, 작가로서의 의문표. 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나? 다르게 사는 방법은 없나? 라는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우리나라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서 주 5일제, 5일제. 옛날에는 주 5일제 생각도 다 하고 뭐 6일 7일 다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밤에도 막 이렇게 막 9시 10시까지 야근하고 그런 게 흔한 일이었다고. 그럼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노동량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더 이제 주 4일제로 줄이다던가 그런 논의들이 또 계속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6쪽, 107쪽. 106쪽, 107쪽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 왜 작가는 이 얘기를 썼을까? 106쪽, 107쪽인가?
응? 얘기해볼까? 질문이 뭐였어? 응? 선생님 질문이 뭐였어? 해결책? 뭐라고? 해결책이라고요? 선생님 질문이 뭐였냐고. 질문이 뭐라고? 질문 잘 안 들려요. 또 아니, 그러면 질문하는 거뭐 하고 있었던 거야? 해결책이 먼저 들었어. 해결책이. 응. 진짜 해결책. 갑질, 갑질. 106대 107쪽 맞아요? 아, 그러면 그건 내비두고 69쪽, 111쪽 보겠습니다. 69쪽부터. 셋째 줄. 대금을 읽겠습니다. 69쪽 맞죠? 어, 엄마와 함께 후딱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 봄이 돼도 이른 아침 공기에 옷을 살살했어. 엄마는 항상 찬바람 맞으면서 출근하는 것이 편하는구나 싶었어. 벚나무는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초록잎이 돋아나서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어. 대신 라일락이 연보라 꽃을 조금씩 내밀고 있었지. 111쪽. 백실. 111쪽. 몇째 줄부터 읽으면 돼요. 어? 몇째 줄부터 읽어요. 자, 최한이가 넷째 줄부터. 아침 공기는 그 사이 몸으로 느낄 만큼 따뜻해졌어.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적했고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싱그럽게 울려 퍼졌지. 막 떠오른 해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적당히 눈부셨어. 새벽이 아빠 일로 꿀꿀했던 기분도 나아졌어. 어, 오늘은 자, 두 분의 공통점, 차이점. 약간 날씨하고 약간 환경들을 말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약간 기분, 근데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약간 보통 부정적인 위주의 감정들과 날씨나 그런 환경들이라면 111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거의 다 약간 따뜻한 음, 그 정반대되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에요. 음. 대금이는. 전에는 약간 차가운 바람인데 따뜻해졌으니까 약간 좀 더 되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는 느낌이랄까요. 음. 가지런 사람이 또 잘 지내고 있고 쌤이 훨씬 더 좋아진 느낌? 쌤이 여러분에게 이 부분 읽어주는 게 누나요. 이른바 배경묘사. 배경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배경묘사를 하는 것들도 필요해서 이렇게 배경묘사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배경묘사가 단지 배경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배경묘사를 왜 했냐라는 거죠. 그 배경묘사가 이 이야기 흐름 속에 어떠한 역할을 하냐는지.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분석한 대로 주인공이 어떤 그런 심리 상태나 이런 걸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연결될 때 좋은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슬픈 노벨상이라는 책이야. 슬픈 노벨상. 제목이 보니까 좀 언밸런스하지 않아? 슬픈 노벨상. 왜 노벨은 슬픈데 슬픈 노벨스가 뭐예요? 슬픈 노벨상? 이게 왜 균형이 안 아니, 맞는 것 같아? 뭔가 부조화 같아. 슬픈 노벨상이 부조화 아니? 뭔가 노벨상을 받으면 약간 아, 뭔가 되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슬프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과연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날 더운데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음, 안녕히 가세요. 음.